오히려 이제 지금 하시지 않은 얘기 가운데 섹터에 대한 고민들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프렌드에게 얘기하듯이. 네. 네. 예.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네. 야, 유연아. 이거 슈퍼사이클을 하면 반도체. 네.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고 소부장은 최근에 잘 갔잖아. 네, 소부장. 그죠? 내가 친구처럼 하는데 존댓말 소부장은 잘 갔는데 소부장도 오늘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네. 소부장 쪽은 여전히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차익 실현 쪽도? 저는 소부장이 떨어지면 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저는 다만 이제 더 싸게 사기 위해서의 관점으로 접근을 말씀드린 거고 소부장은 뭐 지금 동진세미캠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뭐 원익 IPS라던가 그다음에 테스나 그다음에 뭐 OSAT라고 하죠.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소부장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글쎄요, 지금, 네, 소부장은 그렇습니다. 보유. 소부장은 보유, 네. 2차 전지는 굳이 뭐, 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오도 뭐 지금 신약 개발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백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지금은요. 백신 특별히 뭐, 우리가 이제, CMO 업체들, 위탁 생산, 내지는 뭐, 러시아 백신도 사실은 러시아 백신을 국내에 쓴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 백신도 지금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의 백신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살아있는 듯도 해요. 네. 어떻게 뭐 보면 백신 관련. 그쪽은 느낌이 정치 테마주 느낌입니다. 하룻밤 만에 좀 주말간에 지난주 주말간에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 주식들 한번 급락 나왔잖아요, 월요일 날. 그러다가 어제 장 막판에 또 좋은 뉴스 나오면서 또 뭐 급등하고 뉴스 하나로 인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트레이딩을 넘어서 약간 배팅에 사실 가까운 거라고 보고요. 어떤 백신이 사실 더 좋은지 또는 이게 정말 안전한지 또는 어디에 진짜 생산을 할 건지 뭐 사실 그 관련 주식들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 뭐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관련주래 그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관련 주식들은 여기서 언급드리기 좀 그렇고 거의 뭐 투기, 너무 테마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영향은 줄어들 거라, 변동성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순수 제약바이오 볼 때 됐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는. 최근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오르는 것도 그렇고요. 티온바이오도 올해는 좀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잊혀진 것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이쪽도 저는 굉장히 좀 봅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차백신연구소 상장 이슈권이 좀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여름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공부는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차바이오텍도 좀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안 엮였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금리 상승이 멈췄기 때문에 일단은 좀 테이퍼링 얘기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연준의 말대로 뭐 올 연말이나 내년이나 가야 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빠진 수급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섹터가 됐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도피처가 됐죠. 쉽게 말하면. 공매도 네. 부담되는 게 제약바이오 아니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근데 코스닥 150에 있는 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셀트리온은 어제도 물어보시고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셀트리온 얘기를 제가 황 팀장님한테 던져봐야 뭐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할까 말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네. 또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포함 코로나로 엮여서 올라왔던 주식은 안 한다. 네. 예, 팀장님 생각이에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그거를 믿으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은 뭐 다 좋다고 하시는 분은 뭐 들을 땐 좋죠, 뭐, 그죠? 셀트리온 어때요? 많이 빠졌죠,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는, 2차 전지 말고 지금 뭘 사야 됩니까? 자동차는요. 자동차 이렇게 다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솔직한 얘기를 사실 듣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 이제 오늘 저 추가적인 여러분들 답답하시고 그래서, 팀장님이 얘기하시 안 한 섹터 가운데 생각을 솔직하게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사실은 백신이 나오고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컨택 관련된 게 뭐 여행주, 항공주, 그 다음에 의류 관련주 이런 쪽도 좀 올랐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경기 관련주 지금 오르기 전에 그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여행, 항공 뭐 이런 쪽. 지금 오늘 아모레퍼시픽하고 호텔신라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글쎄요. 지금 관에서는
그냥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호텔신라 저는 길게 보면 오히려 호텔신라도 좀 파급력은 좀 있어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정유도 마찬가지지만 정유를 살 때 물음표라고 했던 거는 과연 수요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직 그때 뭐 한 달 전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좀 완화돼서 이제 유럽이 좀 좋아지는 구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진짜로 호텔신라가 실적이 좋아질 거면 뭔가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뭔가 가시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미 실적이 나오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그 관광에 대한 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허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 여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막 홈쇼핑 이런 데 보면 여행 상품 벌써 팔더라고요. 괌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 벌써 팔더라고요. 안경 돌려준다니까. 네, 벌써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뭔가 내년 정도에는 기대지 않겠느냐. 그 롯데 관광개발 그래서 그런 거죠. 롯데 네. 관광개발은 어떻게 했어요?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죠. 좀 올랐다 떨어졌구나. 네, 올랐다 떨어졌죠. 네. 이 주식도 대표적인 거죠. 롯데 관광개발이 제주도 하얏트 그러게. 갔다 온 거기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약간 중국 사람들을 노리고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고 사실 그거만 맞추면 사실 롯데 관광개발은 지금 2월 달에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하면 정당화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거 굉장히 좀 나중에 크게 질러볼 만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롯데관광개발하고 호텔신라. 석승우님이 제 마음을 아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면 금융주는 뭐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뭐 KB금융부터 해서 그다음 증권주가 요즘 조금 이제 뒤따라 움직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금리의 상승 추세라든지 사실 금융주는 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꽤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국면이거든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보유해도 돼요? 네, 아니 저는 금융주는 되게 편한 섹터라고 보고요. 네. 네, 편한 섹터라고 보고 뭐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뭐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 네. 지금 편하게 배당도 많이 좀 주는 구간이기도 하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이제 금융증권 다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금융지주 뭐 카카오뱅크 상장 이주권대도 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금융주가 제일 마음 편할 겁니다. 네, 마음 편하고 지금 신고가들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을 대하는 관점은 당장이라도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당장 오늘 오후에 꺾일지언정 신고가 종목의 고점을 예상하지 못해요. 절대 예상하지 못합니다. 밀리면 팔면 되니까. 그렇죠. 밀리면 팔아야 된다는 관점 접근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접근으로 사는 거니까. 네. 네. 동국제강 이야기를 그랬을 때 그랬었어요. 동국제강이 3월 초에 사실 이때도 땡겨놓고 보면요. 거의 뭐 더블 넘게 올랐었잖아요. 예를 들어 3월 초라고 봅시다. 네. 11,000원이라고 봐요. 이때. 네. 이때도 이걸 어떻게 들어가였어요. 이때도 이걸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냥 신고가 가는 종목 그냥 데니스 리차드 아저씨의 말을 믿고 그냥 샀다라고 하면 차트를 좁히니까 그때도 무섭네. 그때도 무서워요. 지금 보니까 뭐 엄청 오른 거.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도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네.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니스 리차드 그분이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맞아요. 승률이 50%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먹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쫙 먹어버리는. 그래서 그렇죠. 나머지 손실분들을 다 커버 쳐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금융지주, 뭐 한국금융지주, 금융주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사시라고 해요. 사라고 해요. 근데 꺾였을 때 손절도 각오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네. 저 당장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신고가인데 어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표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의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의 적정 주가가 10,000원이래. 그럼 주가가 지금 현재 5,000원이야. 네. 그러면 그럼 안전마진이 그러면 10,000원까지는 가야 된대.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5,000원 사서 10,000원에 갔어요. 10,000원에 이게 비효율성이잖아요. 그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반영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근데 5,000원에 사서 이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적정주가 10,000원이면 주가 10,000원 계속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죠. 이제 주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니, 팔고 다시 5,000원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사요? 다시 살까요? 주가 푹 떨어지는데 저는 가치가 변한 게 없다면.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게 저는 그럴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떨어지면 다시 산다? 저는 다시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봤을 때는 팔기 어렵죠. 팔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건 난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해. 5,000원에 샀어. 네. 가치 투자자든 버틸 수 있어요. 뭐, 근데 네. 이게 딱 10,000원짜리라 생각해서 네. 10,000원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9,500원 갖다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디가 고점이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만의 매도 관점이 있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상장 주식수만큼의 거래량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갭상승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뭔가 그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뭔가 호가창에 정말 터놓게 찌든 매수세가 들어온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 그런 그 불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있어야 되고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더 올라가더라도 뭐 어떻게 또 다른 종목 찾아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뭐, 여러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장이 확 좋을 때 얘기 오셨으면, 야, 이거 뭐, 풍차 돌리기 해서 잘 가죠. 이것도 가져가시고, 늘리면 그럴 텐데, 뭐, 장이 조금, 지금은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비중 조절보다 종목 수를 줄여야 됩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종목에 대한 압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있어요. 근데 현금화를 한다고 해서 10종목 중에서 10종목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30%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거 5종목을 잘라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똑같은 현금을 만든다, 50% 현금을 만든다고 쳤을 때 종목마다 비중을 똑같이 50% 줄이다기보다는 그냥 5개를 날려버리는, 그래서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시장이 어려워지면 종목이 많아지죠? 그럼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올라갈 때 다 좋아요. 네. 근데 떨어질 때 종목 수가 많으면 굉장히 피로도가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을 내려놓죠. 나는 장투야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면서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종목이 많게 의도해서 산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사서 늘어나죠. 네. 또 샀는데 물리니까 또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건데 많아지는 거죠. 네, 일단 저는 지금 제 친구들한테 가장 오늘 많이 했던 거는 또 주변 사람이 많이 했던 거는 압축. 네, 압축입니다. 압축. 맞아요. 압축. 네, 오늘 핵심적인 단어이시네요. 네. 예, 오늘 주식 라이브쇼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뭐 조금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또 매주 오시게 되면 또 다음 주 상황도 할 텐데 격주입이니까 말이죠. 예, 중간에 아무래도 어제 그저께 막 그 분위기 괜찮고 막 그 삼성 엔지니어링 또 막 할 때 전화하고 싶더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오시니까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압축. 좀 집중. 네, 그죠? 집중하면 대응하기도 좀 쉽잖아요, 그죠? 네, 사고 파는 것 자체도. 네, 오늘의 한 줄 평, 종목 압축. 쉽진 않습니다, 그죠? 결국 이제 액션 생각은 되는데 실행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기계적으로 해야죠. 기계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눈 감고 잘라내야 돼요. 네, 만약에 하락장이 정작 닥치면, 뭐, 사실 제가 종목 좀 줄이고 좀 매도 관점 말씀드리긴 했지만, 팔고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또 시장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또 그거 맞춰서 또 종목 사면 됩니다. 거기에 시장에 맞는 한번 이렇게 시장에 한번 이렇게 선물 이렇게 과게 매도가 나오면 시장 색깔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시장 다음 색깔은 자동차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베팅하고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압축. 네, 일단 압축. 압축 대응. 압축 대응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